얼마 전 6월 7일이었죠. 바이오젠사의 알츠하이머 신약인 아두카누맙의 판매를 FDA가 허가했습니다. 상품명은 아두해무로 2003년 에픽사 승인 이후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알츠하이머 발생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었던 베타아밀로이드 기존 치료제라는 점인데요. 기존 치료제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발병을 늦추는 후행적인 치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상 3상의 유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젠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이 6월 7일 FDA 신약 허가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에 미충족 수요가 있고 약물의 임상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잠재적 혜택이 예상되는 약물에 차별 허용되는 신속 승인 제도를 통해서 허가되었는데요. 신속 승인 제도는 시판 후 임상이라고 불리는 임상 4상 진행을 통해서 약물 효능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매의 주요 원인 중 70%가 알츠하이머 유형이고 전 세계 약 5천만 명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67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2018년 약 75만 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됐고요. 2024년 100만 명, 2030년 136만 명, 2050년 300만 명의 환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연간 치매 치료 비용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것도 신속 승인의 주요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장 지지적으로 보이는 알츠하이머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 가설인데요. 첫 번째가 베타아밀로이드 가설, 두 번째 타우 단백질 가설, 세 번째 염증적 가설입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아밀로이드 가설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덩어리가 만들어져 독소가 신경세포를 망가뜨린다는 이론이고, 타우 가설은 미세소관을 결합시키고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는 타우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응집해 독소가 생성된다는 가설이고, 마지막으로 염증적 가설은 노화로 인해서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 뇌피세포 손상 및 지질 단백질 과산화를 유발해 혈관 손상이 일어나 알츠하이머가 진행된다는 이론입니다. 아두카누맙의 경우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기반으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 2020년 11월 아두카누맙은 18개월 동안 임상이 진행되던 중 무용성 평가 결과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임상이 중단될 위기였지만 6개월 만에 기존 데이터와 278명의 추가 환자 데이터를 더해 임상에 성공했다고 발표된 것입니다. 임상 결과에 대해 FDA 자문위원 11명 중 10명이 약물이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없다는 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승인 반대했고, 나머지 1명도 기권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완전히 자문단의 의견을 무시한 발표였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도 크게 반발해 아두카누맙 승인 직전부터 6월 10일까지 FDA 자문위원 3명이 자진사임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임상 3상 데이터 결과를 살펴보면 이멀지 1647명, 인게이지 1638명 두 개군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인게이지 임상 결과에서는 저용량, 고용량 모두 위약군 대비 유효한 임상적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멀지 임상 결과에서는 고용량 투여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치매 척도 22%, 간이 정신 상태 검사 18%, 일상생활 능력 평가 검사 27%의 개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2개 집단 중 1개의 집단만 유효하다는 결론이었죠. FDA에서는 아두카누맙이 베타아밀로이드 덩어리를 감소시키며 이는 환자에게 중요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명분으로 2030년까지 시판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진행했고, 임상 4상인 시판 후 허가를 통해 효능과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중추신경계인 CNS 관련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질환 치료제 국내 대표 기업 SK바이오팜, 파킨슨 치료제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 카이노스메드, ABL 바이오 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말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제약바이오 업종의 호황이 이어졌는데, 2021년 상반기 부정적인 임상 결과들이 지속 발표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었죠. 2021년 상반기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아두카누맙의 승인으로 하반기에는 훈풍이 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